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보험, 돈 버는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단기납 정신보험을 팔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보험 판매인들이 볼멘 소리를 하는데, 넋두리를 하는데요.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로 그 장사꾼이 물건을 팔아서 남는 게 없다는 말처럼 믿을 수 있는 말일까요? 믿을 수 없는 말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단기납 종신보험을 엄청나게 팔아서 그동안 보험사는 엄청난 수익을 챙겼고요. 그 다음에 보험 판매인도 엄청나게 수수료 및 시책비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요즘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하면 예전 같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음으로 양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고요. 세금이 높아져서 실익이 없다는 것이죠. 이 말만 들으면요. 당연히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높아져서 실익이 없다? 세금이 왜 높아지겠습니까? 버는 돈이 많으니까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세금을 낮추려면 덜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령 연 10억을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냅니다. 하지만 1억을 벌면 적게 내고 1,000만 원 벌면 더 조금 내겠죠. 그런데 세금이 많아서 난 걱정이야. 너무 화가 나.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습니까? 속된 말로 한 대 때려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연봉이 많다는 소리를 그 말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음으로 양으로 많이 들어간다? 그거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위법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판촉비로 어느 정도는 들어갈 수가 있겠죠. 많이 버는 사람은 판촉비도 그만큼 많이 쓰겠죠.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사꾼이 손해보고 판다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기나 종신보험은요, 판매 시 수수료가 진짜로 엄청나거든요. 거기다가 판매 촉진비라고 해서요, 시책비가 또 엄청납니다. 과거에 100만 원을 팔잖아요. 그러면 무슨 뭐 450만 원을 추가로 보너스로 다음 달에 줍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서요, 일부 대납을 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고요. 나쁜 판매인도 있습니다. 뭐 가령 3개월치를 파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일부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면 단기납 종신보험 팔아서 수수료는 엄청난데 시책비로 450만 원 받아서 300만 원 대납해주고 150만 원까지도 챙기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와서 그 엄살을 피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익이 없다고요? 지금 단기납 종신보험이요. 그 환급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과거에 135%까지만 올라가던 것이 10년 만기 때요. 120%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경쟁이 심화돼서 시책비 같은 거 받았을 때 다 들어간다는 거죠, 고객한테.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어떻습니까? 그 종합소득세율이 올라가서 세금이 많다. 그래서 넋두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납 정신보험 팔았을 때 시책비 제공하면 과거에는 자기가 어느 정도 먹었는데 이제는 경쟁 때문에 그 다음에 환급률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위법적으로 고객한테 지급한다. 그러니 시책비를 받아도 남는 것이 없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위법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세금이 많은 법이고요. 세금 내기 싫다면요. 벌지 않거나 조금만 벌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절대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책비를 다 쓴다 하더라도요. 고액의 수수료는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험 판매인들은요. 보험을 판매하고 나서 엄청난 그 연봉을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도대체 세금이 얼마나 많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할까요? 근데 실질적으로요. 그 어느 정도 번다면 세금은 별로 없습니다. 버는 돈 대비해서 부담이 별로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보험 판매인 세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요. 단순 경비율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니까 세금이 별로 없죠. 그래서 연말정산으로요. 그 자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처럼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세금도 얼마 없고 간단하게 끝냅니다. 이때 단순 경비율, 번 돈 대비해서 필요 경비로 빼주는 걸 말합니다. 무조건 빼준다는 거 아닙니까? 4천만 원 이하일 때는 77.6%를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 세금 낼 돈이 없죠. 4천만 원 초과는 68.6%나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4천만 원 이하일 때는요. 22.4%만 소득으로 인정해 주니까 4천만 원을 벌더라도 896만 원만 세금 대상이 되니까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7,500만 원이라 할지라도 4천만 원 초과분 3,500에 대해서 31.4%만 소득으로 인정하다 보니까 1,099만 원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보험 판매인이 7,5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총 과세가액은 2천만 원도 안 됩니다. 1995만 원이죠. 여기에 대해서 각종 인적 공제나 그런 거 공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은 미미하죠. 6.6%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어떻습니까? 직전노동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신규 보험 판매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특례로 인해서 연말정산으로 간단하게 세금 신고가 간단하게 끝납니다. 세금도 적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보험 판매인 같은 경우에는요. 오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되겠죠. 단 7,500만 원 초과 또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그리고 2개 이상 보험사로부터 소득을 받는 경우, 아니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는 것은 꼭 아니죠. 자, 그때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때 기준경비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경비율 대비해서 그 경비로 무조건 빼주는 것이 좀 작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경비를 또 빼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비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총수익금액에서 주요경비를 3대 주요경비 빼주고요. 그 다음에 총수익금액의 기준경비율 25%를 빼주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게 많이 뺍니다. 이때 주요경비 3대 주요경비는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때 인건비 등은요. 가족 등을 활용해서 비서나 아니면 뭐 로드 매니저, 운전하는 사람들 아니면 기타 등등의 사원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주고서 소득을 분산한다면 연봉 10억 이상 돼도 세금은 별로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요. 이때 기준경비율 25%가 아니라 50%, 12.5%만 공제하는 점, 그것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빼주고 3대 그 비용을 또 빼줌에도 불구하고 남는 돈에 대해서 또 공제가 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공제 또 해야 되겠고요. 본인공제죠. 그 다음에 배우자, 부양가족 등 공제 있습니다. 인당 150만 원이고요. 추가공제로 경로우대 100만 원 할 수 있고, 장애인 공제 200만 원, 부녀자 공제 50만 원, 한부모 공제 100만 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 어떻습니까? 전액 소득공제 해주지 않습니까? 납입전액, 노란우산공제도 마찬가지로 납입전액 소득공제 해줍니다. 자녀세액공제도 1인당 15만원, 2인은 30, 초과는 1인당 30만 원이고, 이것도 2025년도에는 상향 조정되니까 공제 혜택이 높아지겠죠.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물론 그게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요.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도 있고, 표준세액공제 7만 원도 해줍니다. 이러니 세금을 많이 내지는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엄살을 피우는 것일까요? 혹시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사실 단기납 종신보험을 팔면요, 돈잔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과연 누구의 돈으로 잔치를 벌이는 것일까요? 보험사입니까? 보험 판매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 보험 판매인이 단기납 종신보험을 100만 원, 200만 원을 팔았기 때문에 돈잔치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 가입자, 소비자의 희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가입자 혜택이 있을까요? 이런 상품 가입하면.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상품은요,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재산적 손실이 발생됩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현재 가치를 본다면 매년 손실이 발생하죠. 특히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인연 판매한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장보험이거든요. 물론 그 보험료 산출방법서, 그 사업방법서라고 하죠. 거기에 의해서 그 10년 납 미만일 때 어떻습니까? 그 5년이나 7년 납 이후에 급속도로 그 환급률이 높아지게 만드는 그런 꼼수를 썼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런 상품을 가입한다면 보장성 보험이거든요. 그러니 절대로 저축과 투자 효과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손실이 발생하고요. 특히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고 5년 납, 7년 납이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사망보장 대단히 미미합니다. 그러니 사망보장하고 저축, 투자 효과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비과세가 아닌 경우 과세당할 리스크가 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이렇게 잘못된 자산관리, 자산 배치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 콘스탄트 김의 절세 노하우하고요. 자산관리 그런 비법을 통해서 돈을 수억 내지 수십억 절세하고 그 다음에 돈을 절감하고 돈을 버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겠죠. 자,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단기납 종신보험을 가입했는데 비과세인 줄 알았더니 10년 후에 과세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요, 종합과세 49.5% 부담을 피할 수 없습니다. 건보료 부담, 추가 부담 피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박탈당해서 평생 건강보험료 내야만 됩니다. 상속세가 가중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로부터 종합과세 대상자로 어떻습니까? 그 눈길을, 그 관리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가입자의 리스크는 남을라라 하면서 그냥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팔아도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엄살이나 넋두리를 하니까 정말로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고객을 위한다면요, 절대로 이러한 상품 팔면 안 되겠습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을 팔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입하면 또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가입하게 된다면요, 부자인 보험 설계사하고 보험 판매인하고 보험사, 바로 가족 사랑을 하지 못하고 부자인 보험사나 보험 판매인, 이웃사랑만 실천하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절대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자신을 사랑한다면 단기납 종신보험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종신보험 10년 납, 20년 납도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죠. 가입했다면 반드시 무조건 해지하고 더 이상의 추가 손실을 방지해야만 합니다. 사망보장이 필요하다면 정기보험 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최대 17배 정도나 더 싸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40세 부부가요, 65세까지 정기보험으로 그 1억 원의 보장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싼 보험료를 내거든요. 3억 원을 보장했을 때 20년 납을 했을 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부부는 10만 5천 원만 내면 됩니다. 엄청나게 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3억 원 보장을 부부가 한다. 그 종신보험으로 20년 납으로 그러면 150만 원 이상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종신보험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가족보장을 하거나 재테크를 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이 권유한다면 절대로 상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산관리를 망치는 상품을 가입시키려고 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구호가 대한민국에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종신보험은 절대로 가입하지 말고 가입했다면 모조리 해지하자. 이런 구호가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기납 종신보험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가입했다고요? 지금 해지하십시오. 손해본다고요? 지금 해지하십시오. 왜냐하면 더 큰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기에 해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